오랜만에 못 이야기하는 컨텐츠. 또 우리가 라이브 안 하니까 그럼 가끔 해줘야지. 갑자기 생각나서 요즘 워크팬츠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뭐 카라트, 우리가 보통 워크팬츠라고 얘기를 하면 워크웨어 계열의, 그러니까 옛날에 진짜 노동자들이 입던 옷, 뭐 거기에 리바이스 데님도 속하고 뭐 여러 가지 속하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는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카라트 모델이잖아, 그렇지? 카라트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알게 된 거지. 카라트 때문에 좀 이제 그 워크웨어라는 거에 이제 가볍게 접근하기 되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워크 팬츠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한번 다뤄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가 이전 컨텐츠에서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지. 뭐 데님 같은 경우는 있었는데, 이 워크웨어라고 하면은 1900년대 초반 이제 미국이 막 그 발전하던 시기, 막 건물 존나 짓고 뭐 막 다리 짓고 뭐 별거 뭐 뉴욕에 지금 뭐 그 다리들이 뭐 다 120년 됐네, 130년 됐네 하는 다리들 지을 때, 뭐 건물들 올릴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블루칼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많았고, 가장 대표적인 회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헤드라이트? 뭐 근데 그때는 뭐 다 나왔지. 나오기는. 다 나왔지. 헤드라이트만 나온 게 아니고 뭐 그때 당시에 그 워크웨어를 생산하던 브랜드들은 다 나왔다라고 봐야지. 아예. 근데 리바이스는 오버롤하고 33501, 15501 이런 것처럼 이제 벨트룹이 15501은 없었고 33501부터 벨트룹하고 그 서스펜더 리벳이 같이 달린 모델이 나온 거잖아. 근데 이상하게 리바이스는 뭐 툴 포켓이나 뭐 해머 포켓 이런 거를 달진 않았어. 근데 그치? 리바이스가 빈티지는 그게 없는데 현행엔 또 그게 있어. 그치? 어.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이후 건도 있고 90년대. 그러니까 뭐 실버탭 이런 데 있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제 워크웨어라는 거를 알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해당 때 많이 보던 게 이제 헤드라이트라는 브랜드예요. 헤드라이트는 현대 이제 워크웨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아메카지 브랜드들, 그리고 요새는 뭐 워크 팬츠, 뭐 더블리 팬츠, 뭐 페인터 팬츠, 카펜터 팬츠 뭐 이런 것들이 뭐 솔직히 아메카지 브랜드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유행처럼 막 하이엔드 많이 브랜드도 만드니까. 많이 나오니까 우선 헤드라이트를 한번 볼게요. 자, 헤드라이트 워크 팬츠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같아. 보통 데님 소재로 돼 있던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툴 포켓이나 해머 포켓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오버롤에 되게 많았고, 이제 기본적인 데님으로 봤을 때 특징이라고 한다면 뒷모습을 봤을 때 이 백 포켓이, 저 큰 백포켓이 특징이지. 백 포켓이 되게 크고 중간에 절개가 들어가 있고, 이 안을 보시면 이 절개 밑이 원단으로 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이 보강재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 이 절개돼 있는 밑에 쪽은 보통 원단이 이렇게 대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고, 얘는 지금 보면 앞모습도 아웃심은 체인 스티치로 다 돼 있고, 왜냐하면 체인 스티치는 하나가 풀리면은 다 풀리는 안 좋은 효과를 주지만 제대로 박았을 때는 가장 강한 효과를 주는 미싱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접어서 말려서 박혀 있기 때문에 견고하지. 그러니까 요게 시접이, 그러니까 원단이 다른 것들이 한 요만큼 겹친다고 한다면 체인 스티치는 이만큼이 겹쳐요. 그러니까 시접이 되게 많다. 이게 말아 들어가면서 치는 거라서 훨씬 더 견고하죠. 근데 이제 분량이 났을 경우에 두루룩 다 풀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보면은 여기서 디테일을 보실 거는 요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보실 게 요 백포켓. 백포켓이 우리가 생각하는 리바이스, 랭글러, 리는 백포켓의 모양이 이렇게 굴곡이져 있어요. 끝라인이, 그렇지? 얘네는 뭔가 그거는 그 브랜드의 그것들이고, 보통 그때 당시에 지금 헤드라이트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헤드라이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계속 보긴 할 건데 여러 가지 워크웨어 브랜드들이 있었거든요. 그 브랜드들은 보통 이렇게 큰 백포켓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뭘 넣어야 되기도 하고 뭐 많이 했으니까, 뭐 그래서 크게 만들었겠지. 그리고 이게 투박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헤드라이트의 백포켓이 있고 이 리의 백포켓 원형, 원형의 이렇게 타원형의 굴려져 있는 밑에가. 이게 딱
그 백포켓 두 개가 제일 대표적이긴 하지. 나머지는 어차피 여기서 사이즈가 조금 줄거나 뭐 약간 요런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 예, 딱 이렇게 그냥 큼지막한 포켓. 이게 그냥 이 워크팬츠의 가장 베이스라고 보면 되고 일본의 아메카지 브랜드들에서 가장 되게 많이 사용을 했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고 아메카지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보면은 이 포켓의 베이스는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구현한 브랜드가 엔라스텐코. 엔라스텐코 백포켓이 거의 헤드라이트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엔라스텐코의 바지들은 엔라스텐코가 출범하면서 처음 낸 바지들이 거의 다 헤드라이트의 베이스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워크 왜냐면 팬츠는 또 다 리야. 그러니까 엔나스트가 바라보는 그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요때 당시를 베이스로 가져가다 보니까 다 요때에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온 거. 요거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인데 가장 대표적인 디테일을 가진 뭐야? 이 앞모습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이드에서 주머니를 편하게 넣을 수 있는 요거고 지금 뒷모습을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백포켓이 옆으로 넘어가 있을 정도로 크고 그리고 여기에는 해머룹이라고 하죠. 보통 이 밑에 주머니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일로 집어넣어서 망치 같은 거나 해머 같은 걸 이렇게 낄 수 있게. 근데 그 디테일은 이 바지는 빠져 있는 건 것 같고 이쪽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툴을 집어넣을 수 있는 툴 포켓이 연결돼 있는 요 디테일이 여러분들이 가장 보시기에 근데 여러분들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가 카라트로 여러분들이 그 워크팬츠의 베이스를 보다 보니까 카라트처럼 생긴 것만 워크팬츠고 그 이전부터 디테일들은 있었고 카라트는 굉장히 70년대, 60년대부터 존재했지만 70년대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이 많이 입던 원래는 데님, 얇은 데님들로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도 이쪽 이미지에 보시면 오버롤이 굉장히 많아요. 오버롤의 형태가 가장 워크웨어의 베이스라고 보고 위에 오버가 없고 밑에 바지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다 하절기 옷이라고 이때 당시에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같은 빈티지를 이제 옛날에 사 보면 왜 이렇게 바지가 얇고 펄럭거리지? 그게 이제 일본에서 복각을 할 때 데님 종류들은 이제 좀 헤비온즈로 만들기 시작한 거고 원래 오리지널들은 다 하절기 하절기 옷이죠. 예. 근데 이제 보온스 뭐 이런. 여기에서 비슷한 회사로 보자면 캔버스트 M이라는 브랜드도 있었어요. 이것도 당시에 빈티지 워크팬츠를 만들던 회사고 지금 보면 워싱도 그지? 당시 구지키 셀비지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런 거를 헬로스 카페에서 많이 사용했잖아요. 웨어하우스 헬로스 카페에서 이 캠퍼스템이나 옛날 이제 헤드라이트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가져왔었지. 이거는 이 중에서도 좋나.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이제 뭐 캠퍼스템, 헤드라이트가 있지만 뭐 진짜 많았어요. 뭐 페이데이, 무슨 뭐 헐큘리스, 스위도랄 뭐 되게 많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데님류, 모든 청바지 뭐 이런 것들은 리바이스도 있었지만 진짜 워커들이 사용하라고 포켓들을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하고 여름 바지로 바지도 얇게 하고 지금 하는 것들은 그때 당시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이런 캠퍼스템, 프리스코 진스도 JENS라고 써놨었네. 얘네는 여기 가운데 이제 유니온 메이드라고 적혀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조합. 이거는 별 뜻이 아니라 그냥 노동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동조합. 막 이걸 써갖고 막 유니온 워시 뭐 이러고 요새 막 하고 뭐 한다는데 그냥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진화를 하죠. 진화 과정을 겪으면서 카라트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오게 돼요. 그게 이제 더블리 팬츠죠. 근데 원래 더블리는 카라트에 있었던 디테일이 아니라 그냥 50스, 50S 더블 니 팬츠만 쳐도 다 카라트가 나오네.
카라트가 제일 유명하니까. 근데 원래 더블 리는 카라트 이전에는 바지에 적용이 돼 있었던 경우가 잘 없고 오버롤에 많이 적용이 돼 있었어요. 예. 지금 여기 헤드라이트에 더블 리 팬츠 복각이 있죠. 예. 헤드라이트에 더블 리 팬츠가 원래 존재를 했었고 복각이 있다는 건 원래 있었던. 원본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지금 특이하게 주머니 위까지 다 올라가 있는 디테일. 예, 주머니까지 더블 리. 이건 더블 리가 아니라 거의 더블 프론트라고 봐야 되네. 그리고 막 이 앞에 막 뭐라 그래, 막 누빔까지 돼 있는 것들도 있었어요. 예, 뭐 저희가 다 찾으려면 귀찮아서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60년대 카라트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60년대 카라트의 디테일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요렇게 프론트가 다 더블로 돼 있는 방식, 니만 있는 방식이 아니라 요것도 있었는데 요 디테일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방식이 있고, 여러분들이 실루엣을 보는 눈을 조금 이해를 가져가시면 밑단통이 지금의 카트처럼 좁진 않아. 그러니까 시대적 시대적 배경이에요. 시대적이 50년대 이전의 바지는 워크팬츠로 나왔던 거는 밑단통이 다 와이드. 다 와이드예요. 예, 와이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카트 빈티지 바지를 구매하신다고 해도 60년대 바지는 통이 좀 와이드하다. 보시면 더블리에서 포켓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프론트에 이렇게 라운딩까지 들어가 있는, 예, 안에 주머니를 박아 넣은 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바지들이 있어요. 뒷모습은 해머룹이랑 해머 포켓이 있고 이쪽은 또 툴 포켓이 존재를 하고 카라트 특유의 이렇게 동그란 포켓이 들어가죠. 예. 근데 앞 디테일은 요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요렇게 주머니까지 연결이 돼 있고 라운드 져서 요 안에 속주머니까지 박아놓은 상태. 안에 보면 우리가 주머니 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주머니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박아놓은 상태예요. 덜렁거리지까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요 디테일이 이제 60년대 카라트에 있었던 디테일이다. 7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지금의 카라트 W와 지금의 카라트 카펜터 벤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지금 더블인데도 주머니 바로 밑까지 니가 올라와 있죠. 저게 예. 그 60년대 거랑 7, 80년대 근데 거랑 디테일이 많이 달라요. 예. 좀 그 저 해머룹도 모양이 다르거든. 뭐가 뭐고 뭐가 뭐인 게 아니라 그냥 둘러보는 거지. 우리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50년대 40년대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다가 카라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헤비 더 캔버스, 굉장히 강한, 우리가 그냥 원래 이 원단이 어디에 사용을 했었냐면 그 뭐라 그래, 앞치마. 나 이제 영어가 기억이 안 나고. 에이프런. 에이프런.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에이프런에 많이 사용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이 두꺼운 고밀도의 더 캔버스는 가방. 어디에 가장 메일백에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옛날에 이제 포스트맨들이라고 하죠. 그 뉴스보이들이 메고 신문을 나르던 메일백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원단을 카라테에서 바지에 처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말이 있어. 당시에는 되게 불편해서 많이 안 팔렸다고 나도. 우리가 네. 보던 이제 헤드라이트나 뭐 허큘레스 뭐 이런 것들의 하절기용 데님 워크 팬츠는 페인터의 시대. 그치. 그리고 요 지금 이 카라트의 이 워크 팬츠들이 이제 많이 입던 시절에는 목수의 시대. 그래서 얘들이 헤비한 캔버스를 선택했고 W를 만들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 근데 4, 50년대 그때도 노동을 하는 애들은 똑같지 않았을까? 목수가 당연히 필요했을 거고. 근데 뭔가 이제 건물을 올리려면. 특화돼 있는 것들이 필요했던 거지. 왜냐면 나무 같은 걸 다루고 이제 날카롭고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헤비하고 이 허벅지 쪽에 니가 이제 W로 나와 있어야 이런 데가 이제 다치지 않고 좀 안전성까지 좀 겸비한. 근데 뭐 저는 좀 대단하긴 한 게 사실 카라트는 거의 죽은 브랜드였거든요. 거의 다이했어요. 과거의 빈티지들도 가격이 뭐 거의 뭐 2만 원, 3만 원 거의 이 정도 선을 유지할 정도로 너무 많은 물량이 풀려 있기도 했고,
사실 근데 헤드라이트나 뭐 이런 것들은 비싸요. 비싸기도 빈티지 비싸고 자체도 진짜 비싸고 구하기도 좀 쉽지 않고.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만약에 오리지널 레퍼런스를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일본 같은 데 가서 버버진에서 한 벌 살라 그러면 진짜 오버롤 하나에 100만 원씩 줬어야 됐었고 데드스탁 같은 경우는 150까지도 갔었고 지금 더 비쌀 거고. 나도 헤드라이트 오버롤을 한 벌 진짜 1옥에서 비딩으로 예전에 60만 원 주고 산 게 있었는데 우리 구독자가 사갔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제 와서 의류를 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레퍼런스가 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백포켓의 모양이 이랬었구나. 근데 이게 뭐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냥 다름을 가진 거죠. 다름을 가졌으니까 이런 것도 써볼까? 저런 것도 써볼까? 그렇지만 지금은 가장 대표적으로 왜냐면 접근 가능성이 쉽고 그리고 카라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카라트 뭐 유럽 쪽에서 생산하는 뭐 유럽 생산인지 모르겠지만 뭐 발주 자체가 유럽 쪽에서 되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런 유럽 라인, 유로 라인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좀 저렴한 의류로 아메리칸 캐주얼 인기와 함께 이제 뭐 이렇게 살짝 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카라트 빈티지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근데 오는. 카라트 빈티지에 대한 사실 뭐 흥행은 갤레 때문에 아닐까? 갤러리 뎁트에 그런 것도 있지. 솔직히 말해서. 갤러리 뎁트가 워낙 좀 왜냐면 갤러리 뎁트가 아무리 손을 많이 봤다고 해도 일단 원료 자체는 카라트 빈티지인데 그 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카라트 그게 일단 뭐 200만 원 가까이 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이 카라테 원본을 보고 이렇게 워싱이 나 있는 바지를 보고 지금의 카라트가 여러분 그냥 지금 카라트 매장에서 파는 바지를 사서 이렇게 만들려면 20년 넘게 입어야 돼요. 이 정도 만드시려면은 그거는 내가 이 바지를 입으면 이렇게 되겠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서 주는 브랜드를 사시던가. 난 둘 중에 카라트 이 하나. 라벨이 존나 이뻐. 멋있지. 이 그러니까 라벨. 이것도 예쁘다가 우리한테는 이제 다른 건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었네. 재밌다. 뭐 이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워크벤치의 계보는 이래요. 4, 50년대 데님들 원래 뭐 이야기하려면 리바이스부터 꺼내서 막 오버롤부터 들어가서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히 카라트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백포켓이 카라트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워크팬츠를 새롭게 리디자인 한다 그러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디렉터들이 다시 해서 만드는 거에 뒷포켓이 원형 베이스를 가졌네. 이런 거 재밌잖아요. 카라테 베이스구나. 또 백포켓이 각기네. 근데 이런 거지. 그러면 지금 헤드라이트 베이스구나. 60년대에서 70년대 카라트 페인트 팬츠라고 돼 있잖아. 음. 근데 이 백포켓은 리의 백포켓과 굉장히 흡사하거든. 옛날 리.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이상하게 또 원형 백포켓을 썼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거의 리는 모르고 뭐 현재의 이제 카라트만 알다 보니까 카라트 백포켓 이 원형 포켓을 타 브랜드에서 베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포켓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카피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요즘 의류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엄정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쁘냐 안 예쁘냐 그냥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 이때 당시에도 원래 포켓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 브랜드에서도 뭐 원형 포켓을 쓰고 저 브랜드에서도 원형 포켓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쁘려고 만들었겠냐고 어, 카라트가. 그게 아닌데 이제 와서 이뻐 보이는 것 뿐인 건 거고. 지금은 카라트도 빈티지가 미국 쪽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저렴하고 널려 있고 근데 편안하게 접근 가능성이 좋으니 사람들이 많이 입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 우리는 이제 요 이전의 워크팬츠들도 입어봤으니까. 그치.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은 그것들은 모르고 카라트 빈티지만으로도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옷이 그치. 돼버리니까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원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빈티지는 바지가 많은 사람이면 사도 되는데
막상 사도 입기가 좀 힘들어요. 한겨울이나 좀 추운 날씨가 아니면 굉장히 덥고 이게 원단이 세월이 지나서 경화가 되는 과정을 겪어요. 얘네가 원단이 그러니까 말라붙는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빈티지를 바지가 뭐 자기가 옷이 진짜 많아. 근데 아 나 오늘은 그냥 조금 힘들어도 이 바지를 입고 싶어.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현행에서 잘 만든 카라트라든지 카라트 윕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현행에서 잘 만들어낸 그런 워크팬츠 쪽을 구매하시는 것도 거의 다 베이스는 카라트나 그 이전에 헤드라이트나 캠퍼스템이나 당시의 것들을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난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그렇거든. 뭐 생마이클에서 이 라벨 위치랑 이 라벨까지 레퍼런스로 가져가서 만들었단 말이야. 똑같이 페인터 만들었지. 팬츠를. 그 페인터 팬츠를 100만 원이라고 할 바에는 나는 카라트 오리지널 빈티지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보니까 실루엣적인 부분도 거의 똑같이 만들었고, 뭐 어떤 그들이 항상 하는 가공들 있잖아. 그 뭐 오일 묻고 아, 이거 약간, 오리지널처럼 만들기 워싱, 위한 노력. 그것도 오리지널을 가지고 그대로 만들었다 하면 사실 그 가격이면 너무 선택지가 많다. 어, 빈티지 중에 그 정도 디테일이 나오는 것들은 있다. 그치. 뭐 나도 몇 벌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베이에서 찾아보시면 데드스탁도 존나 많아요 빈티지. 그러니까 그만큼 카라트가 뭐 이렇게 빈티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워낙 물량이 많고 쏟아져 나오니 솔직한 말로 10만 원대에서 20만 원 초반 요 정도의 거래가 되는 빈티지들이라고 보면 예전엔 진짜 3만 원, 5만 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빈티지와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는 빈티지는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또 빈티지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입어도 예쁘게 어떻게 잘 입느냐 자기가 어떻게 입어도 괜찮게 입느냐 자기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재밌게 워크팬츠는 원래 카라트 이전에도 있었다. 카라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워크팬츠에 그냥 조그만 정리라고 해서 그냥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